안녕하십니까, 김종복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리콘 태장 전지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그런 실리콘 태양 전지의 그런 제작하는 현장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태양 전지를 셀 단위로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을 묶어서 모듈로 그리고 어레이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모듈과 어레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리콘 태양전지 제작되는 과정,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어떠한 과정을 거쳤었냐면 실리콘 정련을 했었고요. 정련을 한 다음에 단결정 또는 다결정 인곳을 만들었고, 인곳을 만든 다음에 웨이퍼 슬라이싱을 해줬고요. 그리고 소울 데미지 애칭을 해줬고, 그리고 PN 정션을 만들기 위해서 열 확산에 의한 도핑을 해줬고요. 그리고 스크린 프린티드 솔라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엣지 아이솔레이션을 해줬고, 그 다음에 후면 전극을 형성하기 위해서 알루미늄과 실버를 코팅을 해줬고, 전면에 알루미늄 페이스트를 코팅을 해줌으로써 태양 전지를 완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의해서 이제 실제로 만들어진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될 건데요. 자, 그림을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멀티크리스탈린 실리콘을 만드는 그런 공정 장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거기에 커다란 돌덩이 같은 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얘가 바로 멀티크리스탈린 실리콘이 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먼저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벽돌 형태로 톱을 이용해서 자르게 됩니다. 엄청난 데미지를 받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톱으로 자르게 되고, 그런 다음에 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중간 그림 보이시나요? 중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얇은 실 같은 걸로 실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벽돌을 얇게 웨이퍼 형상으로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웨이퍼 모양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웨이퍼는 데미지가 엄청 많이 받아 있기 때문에 10마이크로 정도를 이제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를 이용을 해서 애칭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이런 소듐 하이드록사이드의 농도를 조절한 다음에 태양전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표면 형상, 서페이스 텍스처링을 해주게 되고요. 아래 보시는 그림은 그러한 서페이스 텍스처링에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보시게 되면 어떤 카세트 같은 데다가 웨이퍼들을 차곡차곡 담았고요. 그러면 중간에 보시는 그런 사진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카세트 뭉텅이를 갖다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소듐 하이드록사이드에 담그게 될 거고요. 일정 시간 담그면 소우 데미지 받은 부분이 애칭이 되고, 또 농도를 조절해서 담가주게 되면 서페이스 텍스처링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 확산을 통한 이제 도핑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게 그런 도핑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웨이퍼들을 차곡차곡 카세트에 담은 다음에 어떤 챔버에다가 놓고 포스퍼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요. 웨이퍼에 1시간 동안 열 확산을 시키게 되면 포스퍼가 도핑이 돼서 PN 정션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세척 공정을 거쳐서 PN 정션을 완성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엣지 아이솔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엣지 아이솔레이션을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웨이퍼들을 쌓은 다음에 CF4 가스와 O2 가스를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애칭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엔 안티 리플렉션 레이어를 코팅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은 커다란 CVD 장비를 이용해서 안티 리플렉션 레이어를 코팅을 하게 되고요. 코팅에 주로 사용되는 물질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와 타이타늄 옥사이드가 사용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둘 다 안티 리플렉션 레이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탑 서페이스 패시베이션 역할까지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패시베이션도 리컨비네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레이어고요. 따라서 두 가지 역할을
하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나이트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서페이스 패시베이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 나이트라이트를 이용해서 서페이스 패시베이션을 해준 다음에는 전극을 프린팅 해주게 됩니다. 자, 스크린 프린팅 장비이고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커다란 롤이 이렇게 문지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쇠로 된 프레임이 있고요. 그 아래 그 사이에 천이 둘러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 사이로 실버 페이스트라든가 알루미늄 페이스트가 프린팅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전면 같은 경우에는 실버 페이스트를 프린팅하고 후면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과 실버를 프린팅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건조 공정을 거치게 되면, 즉 잘 말려주게 되면 탑 전극과 그 후면 전극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후면 전극 코팅하는 과정이고 전면에 발라줌을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건조가 되는 과정 사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게 되면 이와 같이 단결정 또는 다결정 태양전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하나의 태양전지 셀은 대략 0.5V 정도의 전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0.5V 하나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여러 개의 연결을 사용을 하고요. 그 연결된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모듈 또는 어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모듈, 어레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모듈을 만들고 어레이를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 파워를 만들기 위해서 연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하나의 태양전지는 0.5V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6V, 10V, 크게는 110V, 220V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직렬로 연결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볼티지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즉 실제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듈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렇게 모듈을 만들어 주는 이유는 외부의 데미지로부터 얘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모듈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실리콘 태양전지를 그냥 연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유리막이라든가 아니면 보호 필름 같은 것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기계적인 충격이나 수분이나 이런 것로부터 보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듈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호막을 해주는 인캡슐레이션 공정의 두 가지 키 펑션 같은 경우에는 메커니컬 데미지로부터 보호하는 것, 그리고 물과 어떤 다른 외부의 액체라든가 이런 거로부터 태양전지를 보호하는 것이 인캡슐레이션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모듈 제작 목적은 파워를 올리는 것, 그 다음에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인캡슐레이션이 되고요. 인캡슐레이션은 기계적 데미지에 대한 보호, 그리고 물과 다른 액체로부터 그 태양전지 보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그림에서 중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는 그 이렇게 남색 부분이 실리콘인데요. 실리콘 태양전지인데 얘들을 원하는 대로 잘 연결한 다음에 윗부분은 유리로 아랫부분은 어떤 보호 필름으로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붙여주기 위해서 에바 필름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에바 필름을 놓은 다음에 열을 가하게 되면 유리도 실리콘 태양전지에 붙고 테슬라도 유리 태양전지에 붙어서 보호막을 형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각각의 물질은 다 어떤 특성을 만족해야 모듈에 적합하게 될 텐데요. 먼저 전면에 있는 그 유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쪽으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명해야 될 거고요. 반사율도 낮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으로는 이제 물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저항력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새가 안 낸다든가 뭐가 떨어진다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계적인 충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또한 UV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열도 바깥으로 잘 빼줄 수 있는 낮은 열 저항, 높은 열 전도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캡슐런트 본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얘도 빛이 그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투명해야 되고 열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열 저항이 낮아야 되고요.
어떤 고온이나 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빛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고온이나 UV에 안정해야 되는 그런 요구 조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후면에 들어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후면은 뭐 직접적으로 누가 때리거나 이런 그런 거는 좀 적기 때문에 열 저항이 낮고, 그리고 수분 같은 경우에는 뭐 증기 형태로 밑에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아주는 능력만 갖고 있으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알루미늄이 사용된다고 하고요. 어떤 돌출 부분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어떤 그림자가 안 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태양전지, 실리콘 태양전지를 넣게 되는데, 태양전지는 여러 형태로 넣을 수 있지만 웨이퍼 형태로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사방을 약간씩 잘라줘서 중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세미 스퀘어 형태로 넣어주게 됩니다. 세미 스퀘어 형태로 넣어주는 이유는 태양전지 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왼쪽에 동그랗게 넣어주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태양전지와 태양전지 사이에 빈 공간, 흰 공간이 매우 넓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태양전지 보드를 만들게 되면 얘를 하루, 이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전지 한 장의 가격보다 얘를 20년 생각을 하면 그때 생산된 전기 로스량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태양전지가 많이 면적을 차지하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중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미 스퀘어 형태로 단결정 실리콘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결정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가 아까 보셨지만 동그란 형태가 아니라 네모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이렇게 패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PV 모듈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는 12V 배터리와 이렇게 잘 호환되도록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V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전압, 15V 또는 그 이상의 전압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따라서 대략 36개의 실리콘 태양전지를 연결해서 하나의 모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36개를 연결하게 되면 사실 뭐 15V보다 더 볼티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태양전지 모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로스를 고려를 해서 36개 정도의 태양전지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즉 36개를 연결하면 대략 21V가 나오는데, 이론적으로는 태양빛이 약하다든가 나뭇잎에 의해서 가렵다든가 해서 실제로 17, 18V 정도가 나오게 되고, 이러면 12V 배터리와 컴패터블한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연결하게 되면 그 이제 커런트 값도 변하게 됩니다. 즉 커런트 값은 직렬 연결했느냐, 병렬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직렬 연결한 경우에는 볼티지가 태양전지 개수만큼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커런트는 가장 낮은 값을 갖는 셀의 커런트로 세츄레이션 되게 되고, 병렬 연결하게 되면 반대로 토탈 커런트는 그 커런트의 합들로 나타나게 되고요. 볼티지는 최소 볼티지를 갖는 태양전지 값으로 세츄레이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할 때 저와 같이 다 무조건 연결한다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작은 값으로 세츄레이션 되기 때문에 성질이 다른, 특성이 다른 그런 태양전지를 연결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태양전지가 36개를 연결하는데요. 35개는 성능이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라도 더 연결하면 성능이 더 좋아지겠지 하고 36번째 거를 안 좋은 걸 연결했어요. 그러면 볼티지든 또는 커런트든 직렬 연결이냐 병렬 연결이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는 가장 낮은 값으로 세츄레이션 되고요. 따라서 전체적인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현상을 갖다가 이제 미스매치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직렬 연결하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토탈 볼티지는 셀의 볼티지의 합들로 표현이 되고, 커런트는 최소 커런트로 세츄레이션 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고요. ISC는 JSC는 이와 같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쉐도잉이 일어나게 되면 빛이 즉 나무나 아니면 새나 뭔가에 의해서 가리게 되면 특성이 저하되게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JSC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VOC는 사실 밴드갭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있어도 그 부분에 VOC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미스매치 효과는 주로 JS 직렬로 연결했을 때 JSC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하나가 특성이 저하된 셀이 연결되게 되면 그 부분의 커런트가 전체적인 커런트는 낮은 것으로 세츄레이션 되고요. 가장 나쁜 태양전지에 다른 태양전지에서 만든 커런트들이 몰리기 때문에 열이 증가되는 현상이 관찰이 되게 되고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핫스팟 히팅 현상이 발생되게 되고 그 열에 의해서 모듈을 만들었을 때 위에 쌓아놓은 그 유리가 깨지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파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느냐 하면요. 바이패스 다이오드라는 것을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태양전지를 우리가 연결을 할 때 36개를 이러한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36개를 동일한 특성, 다 좋은 걸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태양전지 하나가 나무에 가렸어요. 그러면 그 태양전지는 커런트가 매우 낮게 나올 겁니다. 즉 다른 태양전지의 커런트가 10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35개를 연결해도 10일 겁니다. 36개를 연결해도 10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태양전지가 가려서 나뭇잎이나 이런 거에 가려서 커런트가 1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태양전지 효율은 그 중에서 JSC는 1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VOC는 각각의 VOC를 더해주면 될 거고요. 그래서 VOC는 높지만 커런트는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워는 낮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 커런트가 낮은 태양전지에 다른 태양전지가 만든 커런트가 몰려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리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모듈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뭐냐면 태양전지가 빛에 가리거나 나뭇잎에 가리거나 이러한 현상이 발생돼서 그분의 커런트가 모이게 되면 다른 태양전지에서 모인 그 커런트들을 그 나쁜 태양전지로 흘려주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빼줄 수 있는 그런 회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패스 다이오드의 회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아래에 있는 회로도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이러한 미스매치 효과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오픈 서킷 볼티지는 각 태양전지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세츄레이션 되고요. 숏서킷 커런트 덴시티는 모든 태양전지의 숏서킷 커런트 덴시티의 합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미스매치 효과가 조금 덜합니다. 왜냐하면 오픈 서킷 볼티지 같은 경우에 가장 낮은 것으로 세츄레이션 되는데 즉 0.5V를 연결하면 0.5V로 나오고요. 그 중에 하나도 0.1V라면 0.1V가 나오는데 태양전지는 웬만큼 가려도 그 가려질수록 JSC가 하나의 셀만 생각하면 JSC는 줄어도 오픈 서킷 볼티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거의. 그래서 숏서킷 커런트 덴시티는 합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별로 영향이 없고 오픈 서킷 볼티지는 낮아지는 것이 작아지기 때문에 별로 영향이 없고 해서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그 미스매치 효과가 덜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볼티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12V 배터리라는 그러한 목표가 존재하게 될 거고요. 그러려면 36개를 직렬로 연결을 해야지만 그 원하는 볼티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병렬 연결보다는 직렬로 많이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그 모듈도 모듈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듈 하나하나 다 연결을 해서 어레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레이 하나하나 사이, 모듈과 모듈 사이에서도 모듈이 나가서 하나가 고장이 나서 그 부분에 커런트가 몰려서 전체적인 어레이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이패스 다이오드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뭐 다 잘 운영되기도 하지만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쉽게 발생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첫 번째로는 나무에 의한 어떤 쉐이딩 같은 효과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림자가 져서 태양전지가 가리게 되고요. 그 결과 태양전지 특성이 나빠지는 현상, 이런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이제 나무가 없어지거나 나무가 태양 방향이 바뀐다든가 하면 충분히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전면 부분에 비가 오거나 하면 흙이 묻을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흙에 의해서 빛이 많이 가리게 되지만 다시 한번 뭐 닦아주거나 하면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좀 고치기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전선들이 낡다 보면 연결되지 말아야 될 때 서로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실리콘이 태양전지에 크랙이 가서 태양전지가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예, 그 결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요. 좀 해결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슬라이드가.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양전지는 하나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연결을 해서 모듈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어레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볼티지가 나오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실리콘 태양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사실은 이렇게 실리콘 태양전지, 실리콘 물질 말고 여러 물질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즉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유기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도 되고 있고요. 유기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예, 빨간색 동그라미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비어있는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염료 감으면 태양전지, 그 다음에 빨간색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페롭스카이트 솔라셀 등이 있고요. 그 외에 CIGS, 카드뮴 텔레라이드, 아모포스 실리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물질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분야에서 다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 물질들은, 그 태양전지들은 기본적으로는 다 실리콘 태양전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배우신 실리콘 태양전지를 이해하신다면 나중에 충분히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태양전지를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연결한 형태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 물질만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물질이 흡수할 수 있는 파장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를 흡수하는 물질, IR을 흡수하는 물질, UV를 흡수하는 물질을 다 광흡수층으로 사용을 하게 돼서 태양에서 들어오는 빛을 모두 이용을 하겠다, 모든 파장을 이용하겠다,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우리가 그런 개념들을 팬덤 솔라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 그리고 여러 가지 파장들을 조절한 그런 다양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최고 효율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신하려고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태양전지 기술이 점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태양전지의 원리와 공정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했었던 내용은 태양전지를 왜 공부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신재생 에너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 태양전지도 있었고, 태양광도 있었고, 태양열도 있었고, 소수력도 있었고요. 신에너지로서 액화 석유 가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풍력이나 수력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 장소나 이런 데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한 포텐셜도 낮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 데 반해서 실리콘 아니면 또는 다른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 곳에나 사용을 해도
아무 곳에나 설치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포텐셜이 많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미적으로도 우리가 보기에 어떤 문제점 없이 예쁘게 보인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따라서 우리가 실리콘 태양전지를 연구를 할 필요가 있었고요. 태양전지를 연구를 할 필요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실리콘 태양전지이기 때문에 실리콘 태양전지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실리콘 태양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했었던 것은 태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태양 에너지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즉, 태양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표면이 상당히 고온이고, 안도 고온이고, 표면 같은 경우에는 6000K 정도가 됨으로써 에너지를 여러 방향으로 그렇게 라디에이션을 하고 있었고요. 지구에 도달했을 때 그 빛의 세기를 갖다가 우리가 솔라 컨스탄트라는 말로 부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도달한 빛이 이제 대기를 뚫고 지표면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대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대기에 의해서 빛이 반사도 될 수 있고 산란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파장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즉, 인텐시티도 바뀌고 파장도 바뀌었습니다. 즉, 어떤 파장은 산란에 더 영향을 받고 어떤 파장은 덜 받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었고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에어매스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매스 0은 솔라 컨스탄트에 해당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에어매스 1은 우리 머리 위에서 바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에어매스 1.5 같은 경우에는 중위도 지방의 평균 지방에 해당되는 그 빛이 들어오는 거리고 그거에 따른 파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파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제논 램프에다가 AM 1.5G 필터를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그런 스펙트럼을 만들고 태양전지를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태양전지의 기본적인 원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구성 같은 경우에는 P-N 정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함으로써 만들어졌고요. 접합을 하게 되면 P형 반도체에 있는 홀이 N형 반도체로 확산해가고, 그리고 N형 반도체에 있는 일렉트론이 P형 반도체를 확산해감으로써 디플레이션 리전이 형성되었고, P형에는 마이너스 코어가, 그리고 N형에는 플러스 코어가 형성됨으로써 내부 필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 반도체 물질의 밴드갭보다 큰 에너지를 갖는 빛을 비춰주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냐면 일렉트론과 홀 페어가 생겼고요. 내부에 있는 그 디플레이션 리전에 있는 인터널 필드에 의해서 얘네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외부로서 빛에 의해서 생성된 캐리어를 콜렉션할 수가 있었고요. 그 결과 전기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양전지를 만들고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로 IV 특성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즉, 태양전지를 만들게 되면 실제로 이 태양전지에 전기를 걸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그 태양전지가 갖고 있는 볼티지가, 즉 포텐셜이 얼마나 되나, 커런트가 얼마나 되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IV 특성을 측정하였습니다. 자, IV 특성을 측정할 때는 측정을 해서는 우리가 오픈 서킷 볼티지, 숏 서킷 커런트 덴시티, 필 팩터, 파워 컨버전 에피션시라는 값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 값을 비교함으로써 어떤 태양전지가 더 좋은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오픈 서킷 볼티지는 수력 발전과 비교하자면 그 높이에 해당되는 포텐셜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숏 서킷 커런트 덴시티는 이러한 태양전지에 흐르는 커런트, 최대 커런트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필 팩터는 어떻게 하면 오픈 서킷 볼티지도 크면서 숏 서킷 커런트 덴시티도 커서 최대 파워를 얻어낼 수 있을까, 그 정도 양, 또는 IV 커브의 스퀘어니스라고 말씀드렸고, 파워 컨버전 에피션시는 태양전지 인풋 파워분의 이 태양전지가 만든 아웃풋 그 파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퀀텀 에피션시, 스펙트럴 리스폰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퀀텀 에피션시나 스펙트럴 리스폰스는 단위는 다르지만 각 파장에서 얼마만큼의 효율을 갖고 있나 이러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퀀텀 에피션시나 스펙트럴 리스폰스를 측정을 하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가 레퍼런스 값에 비해서 블루 쪽이 안 좋은지 아니면 레드 쪽이 안 좋은지를 바탕으로 태양전지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블루가 업섭션 코에피션트가 크기 때문에 프론트 서페이스인 N형에 먼저 흡수가 되기 때문에 블루 쪽에 문제가 있다면 탑 서페이스에 문제가 있다고, 프론트 서페이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됐었고요. 레드 같은 경우에는 업섭션 코에피션트가 낮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후면 쪽에 문제가 있구나, 즉 EQ나 IQ나 아니면 또는 스펙트럴 리스폰스가 레드 쪽이 낮다면 P형, 두꺼운 P형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직렬 저항 또는 병렬 저항 등을 여러분들께서 고려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 값을 통해서 또한 문제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태양전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조건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조건이라는 것이 존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선 조건에서 100mW per square cm 또는 1kW per square meter 조건에서 측정을 해야 됐고요. 그때 파형은 AM 1.5G 조건을 따라야 됐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25도씨에서 측정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4포인트 프로브법을 사용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조건을 만드는 첫 번째 AM 1.5G와 원선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솔라 시뮬레이터 장비가 되게 그 광학 장비가 중요했는데요. 그 광학 장비는 얼마나 빛이 균일하냐, 얼마나 시간적으로 안정하냐, 그리고 공간적으로 안정하냐에 따라서 그 세 가지 등급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AA니 또는 ABA니 이렇게 등급을 나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컨택 같은 경우도 4포인트 프로브법을 사용을 해서 저항을 줄이고 함으로써 특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양전지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실리콘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고순도 실리콘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련 과정을 거쳤고요. 정련을 한 다음에는 단결정 또는 다결정의 인곳을 만들었고, 얘를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 잘라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잘라주는 과정에서 발생된 데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 소우 데미지 에칭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TN 정션을 만들기 위해서 도핑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핑된 것은 우리가 원하는 윗면이 아니라 사방 다 도핑이 되기 때문에 엣지 아이솔레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스크린 프린팅 솔라셀 같은 경우에 후면의 스크린 프린팅 공정을 통해서 알루미늄과 실버를 코팅을 해주었습니다. 알루미늄은 백 서페이스 필드를 위해서 코팅을 해왔고요. 실버는 용접이나 이런 것을 용이하기 위해서 코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프론트 서페이스는 다시 한번 실버를 코팅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위 셀을 만들고 나면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 모듈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모듈을 만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파워를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고요. 그러기 위해서 위에 있는 프런트 그 보호 물질부터 어떤 그 접착제 물질, 후면 보호 물질까지 다양한 요구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양전지를 연결을 했을 때 미스매치 효과에 의해서 태양전지가 파괴되거나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얘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바이패스 다이오드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커런트가 그쪽 부분에 흐를 수 없을 그런 나쁜 태양전지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옆으로 그 전류를 돌려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결과 태양전지 모듈 또는 어레기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가 이제 실리콘 태양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지금 표에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다양한 태양전지가 있으니까 유기 태양전지, 염료 가무명, 페로브스카이트 또는 갈리움 아세나이드, CIGS, 카드뮴 테를라이드
여러 태양 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과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 거고요. 예,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서 태양 전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